조금 전에 소개받은 담현 김유혜자입니다. 저는 사군자를 주로 많이 그리고 그다음 보급을 많이 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게 어디 갔지? 수묵화 치유 명상의 원리인데요. 사실은 수묵화는 동양 사상 중에서도 굉장히 방대하고 엄청난 일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수용하기는 힘들고요. 자, 수묵화 치유 명상의 원리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연 속에 사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연을 외면하고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자연 속에서 그 식물을 가지고 와서 이 수묵화로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작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천지의 모든 해당하는 사항이 식물 아닌 것들이 없고 자연 아닌 것이 없잖아요. 크게 보면 자연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 동네에서 보면 조그마한 공원에서의 그 식물들을 보고 우리 집안에서는 작은 한 그루의 나무나 식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보고 생각을 하고 그 식물이 씨앗이 되어서 싹이 터서 그 씨앗이 열매가 맺혀서 다시 땅으로 떨어질 때 그 순환의 원리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치, 자연의 이치를 먼저 돌아보게 하면서 왜 수묵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자연이 들어갔을까?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 같이 연결되는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상을 늘 하는 사람이고 불교의 부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림과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지 그 원리를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없고요. 제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 자연적인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조금은 어눌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어필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정신건강의 심각성이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테마를 걸었어요. 우리가 명상이 너무 좋고 참선을 하고 힐링을 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등단하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도, 그 다음 삶의 만족도, 그리고 우리가 자살률을 지금 현재 신문에서나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까지 머물 수 있을까요? 지금 명상을 하고 모든 일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추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대두를 하고 보니 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모두의 우리가 한번 시사해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심각성에서 누구나 다 명상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충분히 잠을 자면 좋다고 하고 감각운동, 오감을 섭취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현재 나의 삶과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가져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명상이란 해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성현의 말씀이나 옛 어른들의 말씀이나 스님들의 말씀이나 지금 현존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정말 이 현실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명상의 치유효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자, 안락감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킨다. 그다음 인지 기능을 향상한다 등등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슴으로 스며들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라도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회전이 되지 않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수묵화 치유 명상은 수묵화가 물과 이 먹으로서 움직이는 이야기다지만 여러분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본성에 있다고. 그래서 이 먹으로 그 자연의 뜻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수묵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은 정신적인 자유요 굉장히 대깊은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묵화와 도대체 수묵화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빛을 전부 다 합하면 하양이 되고요. 이 색깔의 모든 것을 다 합치면 검정이 돼요. 그래서 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멸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삶 속에서 그 물도 왜 우리가 고여 있으면 썩죠. 썩어 있던 물이 다시 재생이 되어 가지고 물을 올려서 봄의 그 기운을 받아서 여름에서 잎이 무성해서 그 무성한 것이 가을로 가서 다시 스며들어서 다시 원점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초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수묵화란 자유로운 해방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지는 자연의 경지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경지고 굉장히 깊은 그런 맑은 기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행위로서 생명의 근원이고 도덕적 근원을 발현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묵화의 정신성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득 메워서 그리지를 않고요. 빈 공간을 남겨둡니다. 공백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백이란 상대방의 마음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음.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그렸을 때의 내 마음과 그리고 나서 그림은 관객이 있을 때 관객의 마음과 같이 내포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림과 불가의 부처님 말씀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길을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 사념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념처의 신수신법이라고 있죠. 거기에 접목을 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게 된 것도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신념처, 내 몸을 살핍니다. 자, 여기에 붓이 있습니다. 이 붓은 살펴봅니다. 내 몸도 내 마음에 살펴보듯이 이 먹도 이 물건이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서 오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 마음으로 신념처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릴까?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신념처로 갑니다.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흐르지는지 잠재하고 있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중에 사라지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그리지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나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을 법념처에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우리가 많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힘듦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신수신법의 원리로 이용해서 그림으로 내 인생의 삶과 한번 스스로 반추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념처관을 통한 사군자, 특히 그 수묵화 중에서 저는 사군자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리는데요. 사군자는 보통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처음에 뭐죠? 지금 겨울이죠. 내년에 봄의 전령사로 매화를 생각할 수 있죠. 봄은 매화고 여름은요.
난입니다. 여름은 난이고, 그 다음 가을 오상고절에도 올곧게 견딜 수 있는 가을은 국화, 그리고 마지막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사군자라는 여러 가지 어원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자연의 이치, 순환에 따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특히 난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개업을 한다거나 어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난초를 선물을 하죠. 나의 그 마음같이 고상한 나의 그 인품을 나는 특히 사군자 중에서는 사군자는 향기가 진하지를 않아요. 그윽하고 굉장히 덕향이 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를 다해서 난초를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여기에서 매난국주 사군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군자 중에서 보통 보면 매화는 매화의 특징이 있고 나는 난과의 그 여러 가지의 모양과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그 순환의 계절의 원리로 이용해서 신념초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그래서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화제는 매난국죽이죠. 거기에서 네 가지의 그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교감을 합니다. 내가 붓을 만질 때 이 느낌은 어떤가? 그리고 화선지를 만졌을 때 이 느낌, 모든 것들이 문방사후의 그 느낌을 관찰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서로 교감하고 움직이는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반추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사군자에 담겨져 있는 작가의 의도와 심리에 대한 그 이해와 공감을 반추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군자를 통해서 변화하고 수행하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완성되어 있는 결국은 내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 그림이 내 그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추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러면 내가 아닌 듯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이 내 그림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지혜가 증득이 되겠죠. 자, 수무가 치유 명상이라고 붙인 것은요, 우리들이 그림 그리는 그 자체,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명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림 그릴 때 숨을 어떻게 하죠? 막 급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내 마음이 많이 울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시작을 합니다. 조절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숨과 날숨으로 해서 이 붓으로 그리기 전에 그 마음 자세를 잡습니다. 내 마음에 온 방에 먼지가 가득 있으면 조금 날린다면 기다려주면 그 먼지가 바닥에 그대로 내려앉듯이 내 마음이 급하게 왔을 때 그 호흡이 가팔라졌으면 나중에는 조용히 그 마음이 점점 내려앉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묵화에서 물과 지금 그러니까 먹을 가지고 있으면서 붓에 물을 담그고 먹물을 묻히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먹물이 번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상태도 조금 전에는 하얀 색깔의 먹물이었지만 나중에 검은 색깔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물체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네들은 이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들을 수묵화의 치유 명상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묵화 그리기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준비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붓과 제가 사용하던 붓이에요. 붓과, 그리고 문진이라 그러죠. 서진과, 그 다음 벼루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이동용으로 이렇게, 이런 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일부를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되고요. 그려진 그림을 제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화 과정에서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려지고 나서 그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습을 한번 체득해 보시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작품 감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수목화라고 했지만 제가 사군자로 치유 명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재는 매난국죽 사군자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상징성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덕향으로, 그 다음 매화는 봄의 그 전령사라고 해서 겨울에 어려운 고비를 견뎌내고 꿋꿋하게 눈과 비와 비바람을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견뎌서 봄에 꽃을 피우는 그 매화에서 우리들이 삶과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국화, 오상고절에 아무리 소리가 아무리 내려도요, 국화는 활짝 자기 몫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자들이 굉장히 그 국화를 좋아하고 많이 애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했죠. 그 다음 대나무는 사계절을 속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사시사슬 풀으면서 그 서슬이 푸른 그 선비의 기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큼으로써 그렇게 해서 상징으로 가져오고, 거기에 감정이입이다. 사실은 자연 속의 모든 것은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단 식물 한 폭이라도, 어떻게 보면 식물 하나, 돌 하나, 나무 하나, 모든 나의 생활 속에서 소소한 작은 일들도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공존하고 공생한다는 겁니다. 어찌 함부로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소소한 작은 여러 가지 것들도 나에게 이렇게 귀중하건만 사람한테 대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인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사군자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군자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소재의 선택에서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난을 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와 붓을 든다는 자체는, 우리는 사실은 붓을 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붓을 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림을 항상 지금도 그릴 것이고 앞으로도 그릴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인생의 그림의 큰 틀을 지금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런 잠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하나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지금 그리고 계십니까? 저는 사군자를 차용해서 수목화와 명상으로 저의 그림을 그리지만 여러분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오늘 잠깐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일어날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물들이, 우리들이 지나고 보면 작은 꽃 한 송이, 난초를 옛날 그 문인들은 그림을 그리려면 집에 난초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난초의 그 변화 과정을 살피고 그 난초와 역경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사람의 그 일상적인 삶과 같이 더불어서 보내고 나서 그 그림, 그 대상을 사유하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의라고 하지요.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라 나의 봄은 봄의 기운이 있듯이 나도 그 봄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어우러져서 그때 그 순간에 그림을 그리고 표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재의 상징성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신적인 표상으로서 가치에 대한 그 인식의 심화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림, 작화, 사군자 그림에서,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붓을 잡을 때 그 그림이 평화롭지 않고 따뜻한 그림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항상 와서 내 몸을 살피고 어떻게 보면 붓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곧 내가 내 몸을 잘 살피고 관찰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은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그림이 되고 내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화선지가 하얀 색깔입니다. 이 하얀 공간에서 나와 만나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이 문화, 모든 이 큰 자연 속에서 이 문화 공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말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표정의 그림이고 어느 하나 그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저는 다만 붓을 가지고 사군자를 이 수묵화 명상으로 같이 그림을 그릴 뿐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정말 명상을 하고 있는 중인가 할 정도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늘 하루에 50분씩 앉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림을 그리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줄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흔쾌히 허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림을 오직 그냥 그릴 뿐입니다. 항상 명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유의 공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큰 백호 사이즈의 그 캠퍼스에 큰 화면에 큰 이 화선지에 그림도 그렸지만 캠퍼스에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큰 지금 그린 것입니다. 붓을 들어서 일필로 이 형상을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사진에 내가 어떻게 그려야지 하고 표본이 없습니다. 그냥 명상을 한 상태에서 조용히 몸을 풉니다. 그리고 이 붓을 잡습니다. 그 화면으로 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마음, 그 느낌을 일필비지로 이렇게 그림을 옮겨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삼라만상이 어떻게 보면 점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연결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소통이 되고 나중에는 자연과 일치가 되어서 곧 나와 자연과 그림은 곧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혼연일체라고 하지요. 어떻게 둘이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그림을 그릴 뿐입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특별하게 잘 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그 어떤 소재와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붓을 접했을 때, 나와 대면했을 때 그 느낌은 그 순간 번득이는 생각으로 그냥 따라서 그릴 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런 형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 몫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지요? 선생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겨울에 그 눈이 쌓인 그런 맑은 길. 네.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지셨어요? 홀로 기다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저기 좀 그 이름하고 너무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네. 다른 분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시원하면서도 네. 뭔가 좀 몽환적인 느낌이 나요. 아, 그렇습니까? 자, 한 분만 더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공활한 음. 그것은 지금도 오고 있고 크게 계속 내리면서 하는 것. 마음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어떤 그림을 대할 때 온몸에 전율이 난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그런 그림을 한번 대한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경이롭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재의 이 모습에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순간 이 그림으로 표출은 했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본인의 내면의 모습으로 내면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여여한 행복을 본인에게 스스로 본인의 마음으로 느끼십니까? 사실은 마지막 목적이 여여한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입니다. 일상 속의 행복으로 바라보는 느낌.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목을 맡기려고요. 자, 이것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정화가 되십니까? 온 몸과 마음이 두루 내 몸이 안락하기를 바라십니까? 두루두루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그날은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백분을 안습니다. 뭘 그려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붓을 듭니다. 그리고 무심코 붓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심코 붓을 놓고 보니까 이 그림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 제목을 뭐라 붙이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봐 주시겠어요?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순간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답을 하신 분께는 오늘 그림을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네, 평온. 또 선생님 꼭 가지고 가십시오.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자, 선생님 어떤 탁 떠오를 때, 네, 제목을 그냥 무심코 붙인다면, 네, 새벽. 오, 새벽 선생님. 청정신. 자, 우리 선생님. 평화로운 한겨울. 평화로운 한겨울. 선생님. 저걸 봤는데 네. 겨울비가 온 뒤에 그 느낌 같았어요. 아, 겨울비가 온 뒤의 느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선생님. 선생님. 저는 처음에 조금 뭔가 네. 불안정하면서 네. 네. 제목은 불안정하니 뭔가 편치는 않은 네. 그 관계겠죠. 예. 선생님의 그 말씀. 예, 예. 충분히 내가 공감이 갑니다. 자, 발표 안 하신 선생님. 네. 기다림이요. 기다림. 자, 선생님. 잊혀진 과거. 잊혀진 과거 다 나옵니다. 자, 선생님. 저 애비. 여러분들이 다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그림, 지금 이 그림은 사우디로 갔습니다. 현 그림은 없습니다. 제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여자분이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다 둘러보더니만 이곳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한 5분 동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다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되었어야 다시 들어옵니다. 또 그림 속에서 잠시 멈춥니다. 내일 한국을 떠난답니다. 이 그림을 잔재가 남아서 같이 가지고 가고 싶답니다. 사실은 저는 제 그림을 잘 비매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자기의 마음을 통역관을 불렀어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몹시 아픈 분인데 이곳에 오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진대요. 제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공항에서 포장을 해서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결국은 자연과 우리와 그림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체가 명상이고 수행이고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어려운 말도 저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지금 대학원에서 이 수목화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인성진흥회가 발족이 되었죠.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발족이 되었고 명상, 힐링, 우리들이 평소에 옛날부터 우리가 그 지혜로 계속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다시 나왔고 요즘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아름다운 어휘와 거기에 관계되는 너무나 너무나 깊이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단어들과 좋은 문구가 나오고 부처님의 좋은 말씀이 나온다 한들 우리 가슴에 스며들지 않고 있어야 어떻게 그 다음 장로 발길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수묵화의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지입니다. 한지에 난을 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목을 제가 그냥 오늘 아침에 바로 왜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저의 그림이 될 것 같았어요. 어차피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저와는 이제 별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다가오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비가 날아듭니다. 나비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네요. 난도 올곧게 보통 한쪽에만 난을 치는데 웬일인가요? 양 사방이 꽉 메꿨습니다. 넘실넘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네. 저희가 보는 난은 항상 네. 이렇게 화분에 다 갇혀있는 난이잖아요. 네. 저렇게 자연에 저렇게 남들이 가는 심산유곡에 난향천리, 난향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나의 틀에 갖추어서 나의 난을 보십니까? 오늘은 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온 천하가 난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마다 난향 가득한 극한 일이 스며들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움직임입니다. 동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데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활동을 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그쵸. 나무에도 그냥 생명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올곧게 그냥 서 있을 뿐이죠. 딱딱하고 어둡고 움직이지 않아요. 동적입니다. 굉장히 움직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저렇게 불어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자기 삶을
공유해 갑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아유 꽃이 너무 예쁘구나. 한들 밝고 간들 유유히 본인은 본인의 삶을 다 합니다. 이 난의 난향과 난초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을 붙인다면 자유로움. 자유로움? 와, 그 다음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평화로운 봄날입니다. 평화로운 봄날. 와,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선의 봄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나비는 지금도 있고 음.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네. 지금의 나비 같지는 않고 네. 옛날의 나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 것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옛날 기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현재도 아주 존엄하고 대우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앞으로 미래도 또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이라 그랬죠. 옛 점을 연결해서 선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어지고 만나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서로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 속에 난초만 보입니까? 화면 밖의 난초도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자, 지금 이 순간부터 현재의 이 장소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곳에서도 난향이 가득할 것입니다. 명상 중입니다. 난이 명상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만 명상하고 자리에 앉고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이지만 이 난향도 자유로우면서도 걸림이 없고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행복을 전달한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난향을 여러분 가슴으로 스며들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전달이 되었나요? 이제는 여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거룩한 산등성이에 누가 오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사람이 오고 감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향은 어김없이 제 몫을 피운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눈으로 다 표현이 되었네요. 눈으로 제목을 저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도 혼자라서 너무 쓸쓸하지 않게 나비가 날아듭니다. 혼자는 외로워서 뒤에서 또 쫄랑쫄랑 날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2마리 나비만 있을까요? 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 나비가 무수히 많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우리가 느끼는 만큼 표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위가 그렇게 메꾸어지지 않았어요. 2% 부족한 바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바위가 자기 잘났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 이 난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음이 전달이 될까요? 조연 같은 주인입니다. 다 같이 조연이 되어서 주인을 다 같이 조연 같은 주인으로 받쳐줍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입니다.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자연과 같이 손을 잡고 명상 중입니다. 열심히 나비는 나비의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한 분께 가서 도움을 주고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됩니다. 이 자체가 명상이고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은 곧 수행이고 수행은 곧 그림이고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는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상 중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지요.
또 뭐가 있나?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마어마하게 큰 하면 한 이 정도 사이즈 큰 산이시여. 이 그림도 제목을 제가 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그림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화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거침없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소박한 걸 느끼네요. 왜냐하면 네. 저희 뭐야 대나무도 나름 보면 얼마나 그 폼이 여기 있을 건데 네. 그 연약하면서도 네. 지역화돼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네. 난들도 이런 게 참 소박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선생님은?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요. 난이 저 뒷면으로 조용히 겸하게 빠져줍니다. 대나무를 후뚝 주인공으로 앞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나무 뒤에도 이 대나무 한 그루만 앞으로 부추새겨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조용히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리고 밑에는 극에도 어울리게 이제는 다양하게 작은 모습, 중간 모습 어우러지게 아주 뒤에서 또 숨어 있습니다. 전부 다 어우러지게 합창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이 그림도 지금은 명상 중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이 그림 앞에서 발로 내가 들어가 있다고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그분도 우리와 같이 명상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을, 자기의 그 삶을 최대한 정성껏 올곧게 순수하게 마음의 밭을 가꾸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껏 표현해 주신 그 마음이, 그 마음도 마음 그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이제는 국화입니다. 그것도 덜 국화인데요. 왼손으로 그렸어요. 왜? 오른손으로 그리면 너무 예쁘게 익숙한 기교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투박하게 왼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난번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뒤에 표출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뒤의 배경은? 꽃이 계속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 꽃이 계속 있다고 표현한 것. 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꽃을 대할 때, 이 작품을 대할 때 뒤에도 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아침 서리를 맞은 느낌, 그 다음에 들국화 반상회래요. 각 지역의 들국화가 다 날아온 느낌을 받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리 속에서 가을을 일탑니다. 제목이. 거의 공백이죠. 거의 비워놨죠. 그 공백 속에서도 그 작가의 그림 그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표출이 되어 있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국화 옆에 또 공존공생하는 친구가 있죠. 저기 갈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갈대, 억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억새, 대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벗들이 또 찾아와 주었군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느라면 다른 열매들이 조용히
영상이 같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와 닿고 있는지요. 자, 이제 완전히 가을, 깊은 가을로 젖어들었습니다. 가을에, 자, 자세히 한번 저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국화가 어떻게 됐어요? 그 형상이, 그죠? 자, 저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보통 주인공을 중간에 잘 들여놓지 않아요. 한 이쪽 정도 배분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우뚝 솟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인공은, 여기의 주인공은 이 꽃들입니다. 이 꽃들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뒤에서 저물어 가는 가을, 이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겨울 여행을 떠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한번 어떤 식으로 와 닿을까요? 그리고 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온갖 바람과 서리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활짝 피우는 국화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작품이죠. 현대 그 작품과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와 현대 작품들이 자, 왜 이 대가 이 색깔일까요? 여러분 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얼었어. 그래서 제가 대나무를 보다가 저는 많이 입고 있는데 이 대나무가 올곧게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뒤 배경 겨울을 시사한다고 뒤에 배경을 한번 접목해 보았어요. 자, 이제 제목이 들어왔죠? 겨울의 시작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났고 이젠 가을로 저르다가 초겨울로 들어왔어요. 겨울에 댄잎이 어떻게 막 이렇게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의 계절이죠. 지금 딱 맞는 계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댄잎이 만났습니다. 자, 이 모습은 겨울의 시작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글을 다 적어 놨습니다. 수묵과 치유 명상은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저와 서로 작가와 관객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한번 투영해 보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점이 선으로 연결되어서 나중에 면으로 되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은 이 양사면이 다 여러분 지금은 이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사방을 다 열고 하늘의 지붕이 다 열리고 결국은 자연과 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좋은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명상이고 저와 만나는 모든 관객들도 같이 명상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할 것이고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유,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